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체면 때문에 딸의 행복을 가로막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겠네. 우리 집안은 청소부와 인연을 맺을 수 없어. 하지만 운명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고 했어? 당신 회장님이라고? 체면을 지키려던 어머니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는 아직도 정겨운 이웃사촌의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 자리한 붉은 벽돌집에서는 오늘도 60대 아내 순자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평생을 체면으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람은 돈 없어도 돼. 대신 체면은 있어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시장 상인의 임원까지 맡고 있는 순자에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대학을 나온 딸 지연,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남편 태수,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 인정받는 자신까지 모든 것이 남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상인회 모임이 있으니까 점심때 집에 늦게 들어올 거예요. 순자가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자는 늘 자부심을 느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이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수는 은퇴 후부터 소박하게 살자며 늘 아내에게 말했지만 순자에게는 이웃의 눈초리 하나가 더 무거웠습니다. 반면 순자는 이웃 모임과 사교 모임에서 체면 지키기에 더욱 신경을 쓰며 바쁘게 살고 있었죠. 상인의 모임에서 순자는 늘 자랑할 거리가 많았어요. 우리 지연이가 좋은 회사 다닌다니까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연금도 꼬박꼬박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순자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참 복이 많아요. 다른 상인의 회원들이 말할 때마다 순자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사람은 돈 없어도 돼. 대신 체면은 있어야지. 순자가 늘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을 할 때면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도 존경받고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삶. 이것이야말로 순자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었어요. 순자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오늘 상인회 모임에서 할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우리 지연이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칭찬하셨더라고요. 이런 자랑거리들을 떠올리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딸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연은 30살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순자는 늘 그것을 마음 한구석에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연이는 언제 결혼해?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답답했거든요. 지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회사는? 순자가 반가우면서도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평소 지연은 주말에만 집에 오곤 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지연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혹시 좋은 소식일까 싶어 마음속으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연 뒤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남자를 데려온다는 연락도 없었거든요.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수수한 차림새에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키는 적당히 크고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이분이에요. 지연이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 미래의 남편. 지연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기쁨과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 함께 스며 있었어요. 태수도 일어나서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순자는 남자의 외모를 훑어보았습니다. 정중해 보이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라고 합니다. 청소 용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눈빛이 곧장 차가워지더니 목소리 톤도 달라졌습니다. 청소부?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 상인의 사람들 앞에서 사위가 청소부라고 소개해야 하는 상황, 이웃들의 시선, 친척들의 수군거림까지.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 날 기만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태수만이 어쩔 줄 모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쌓아 올린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순자의 날선 말에 거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수만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차갑게 반응할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민호 씨,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연이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왜 하필? 순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의 말에 상처받은 기색은 있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말씀 이해합니다.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지연 씨를 행복하게 할 자신은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돈이나 지위는 없어도 지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평생 소중히 대할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귀에는 없다라는 말만 크게 울렸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순자에게는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스스로 말하시는데 그럼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집은 어디서 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어요? 지연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저도 일하고 있고 민호 오빠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성실하다고? 순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봐.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청소부와 결혼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니? 태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순자야,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일단 차분히 앉아서. 당신도 가만히 계세요. 순자가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지금이 차분할 때예요? 우리 딸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데.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순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민호 씨,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사랑이 집세 내주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순자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들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의 시선이 가장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시장 상인회에서 자랑스럽게 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위가 청소부라고 말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너도 철이 없구나. 순자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어요.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야.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이란다. 매일매일 생활에 나가는 거라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왜 민호 오빠의 마음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세요? 직업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직업만 보고 판단한다고? 순자가 격하게 반응했어요. 지연아,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게 직업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순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벌써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 따님이 청소부하고 결혼했대. 아이고, 순자네가 왜 그럴까? 체면도 무시하고 말이야. 이런 말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수가 일어나서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직업이 뭐가 그리 중요해? 민호 씨가 성실하고 우리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상인의 모임에 어떤 낯으로 나가겠어요? 어머니.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사람들 눈치 보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순자는 딸의 말이 더욱 답답했어요. 지연아,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사회에서 체면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경 써서 우리 집안 명예를 지켜왔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시간? 순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민호 씨,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나이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수만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과 지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딸이 청소부랑 산다고 하면 사교 모임에서 내가 무슨 낯으로 앉아 있겠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순자는 이웃에게 흉잡힐까 두려워서 잠도 못 이뤘어요.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지연이 계속해서 민호와의 결혼 의지를 굽히지 않자 태수가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순자야, 그래도 정식으로 상견례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태수의 제안에 순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순자는 검정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겉으로는 품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손질했어요. 여보, 너무 딱딱하게 나오지는 마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예의를 지키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알아요. 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자가 쏘아붙이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지연과 민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민호는 깔끔한 검정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작업복 차림만 봤던 순자는 민호의 단정한 모습에 잠시 놀랐어요. 정장을 입으니 제법 보기 좋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여전히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의 부모님이 도착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소박한 차림의 시골 아주머니였습니다. 두 분 모두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아버지입니다. 민호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머니예요. 순자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부모님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안부 인사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민호의 부모님은 계속 조심스러워했고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민호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순자가 알면서도 물었어요. 저는 고향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민호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농부의 아들이 청소부가 된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술잔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연은 행복해 보였지만 순자 눈에는 그마저도 철없어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좋은 아이죠.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도 민호 씨가 좋은 분인 것 같아 다행입니다. 태수가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묵묵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고 언제 이야기를 꺼낼지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내년 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허울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요. 잠깐요. 순자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태수가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겠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은 청소부와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어머니 하고 외쳤지만 순자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조용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민호 씨,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지연이와는 맞지 않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방식도 다를 거예요. 민호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순자가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다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지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순자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민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 이해합니다. 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민호는 부모님께 조용히 일어나자는 눈짓을 했어요. 민호의 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민호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가 급히 일어나서 말렸어요. 아니에요, 민호 씨. 앉아서 더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연이 울면서 민호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가지 마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할게요. 하지만 민호는 지연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습니다. 지연아, 어머님이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순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 충격적인 장면은 순식간에 동네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한정식집 종업원 중 한 명이 순자와 아는 사이였고 그날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었어요. 순자가 시장에 나가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떤 이는 역시 체면을 차리는군 하는 듯한 눈빛으로, 또 어떤 이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비난하는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언니, 진짜 그랬어요? 과일 가게 사장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이가 청소부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대했다면서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반응은 순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오히려 비난하는 시선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나? 지연이가 불쌍하다, 이런 말들이 들려왔거든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어요. 민호 씨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다들 알잖아요. 순자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할 수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더욱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태수는 계속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해봤어? 순자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받지 않아요. 태수가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순자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서운했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적으로 돌린 것 같았습니다. 문자만 보냈는데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답장만 왔어요. 태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집을 등진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민호와 무리해서 결혼해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여보, 지연이 어디서 지내는 거야? 순자가 조급해지며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도 집 안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지연이 와서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제는 부부 둘만 마주 앉아 있으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순자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한테 사과하는 게 어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요? 순자가 발끈했습니다. 딸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잘 되라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게 딸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자는 남편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신도 지연이 편만 들 거예요? 그럼 당신이 사위로 청소부 맞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순자야, 지금 화낼 때가 아니야. 태수가 속이 타들어가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정상이야? 지연이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엄마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순자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태수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냐? 태수가 소리쳤어요. 아이 행복은 안중에도 없어? 지연이가 얼마나 민호 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순자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놀라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난 어떡해요? 순자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재미로 이런 소리 듣겠어? 순자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지연이한테 전화해봐. 그리고 민호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태수가 진정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안 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혼자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 남편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딸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체면과 자존심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순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연이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로 이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풀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연이가 정말로 민호와 무리해서 결혼해버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여전히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며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었지만 주변의 반응들이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속으로는 불안하면서도 겉으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상견례 파혼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주변의 시선과 딸의 냉대가 계속되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가 혼자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호의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의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번에는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파혼을 선언한 마당에 왜 다시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예의상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거실에 앉은 민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손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져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순자가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번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 건가요? 이미 결론이 난 일 아닌가요? 사모님, 저희 민호가 비록 변변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성실한 아이입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양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연 양도 저희 아들을 얼마나 됐습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집과는 안 맞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민호의 부모님은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순자의 냉정한 태도에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민호의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민호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민호의 부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집 앞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급하게? 순자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거실에 앉아 있는 민호의 부모님을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민호의 아버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이 태수의 얼굴에 역력했어요. 이게 어떻게?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해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태수는 민호의 아버지 앞에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 태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집사람이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태수 씨, 일어나세요. 민호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태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서는 그냥 민호 아버지일 뿐입니다. 순자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이분은 내가 평생 모셔온 회사의 회장님이야. 회사의 회장님?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순자야, 이분은 내가 30년 넘게 모셔온 분이야. 그리고 민호 씨는 겉으로 청소부 일을 해도 사실은 대기업의 차기 회장님이야.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호가 실제로는 남편의 회사 후계자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상견례 때는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그럼 농사는? 순자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향에 농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일은 건설업이죠. 태수 씨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주셨어요. 순자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호의 아버지가 남편의 회장이라니. 그리고 민호는 그런 집안의 아들인데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민호 씨는 왜? 순자가 떠듬거리며 물었어요. 우리 민호는 고집이 센 아이예요. 민호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3년째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수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몰라서. 아닙니다, 태수 씨. 민호의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민호가 제대로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체면을 운운하며 거절했던 상대가 실제로는 남편보다 훨씬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니. 더군다나 민호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청소 일을 선택한 거였어요. 사모님께서 우리 민호를 청소부라고 하셔서 거절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는 아이예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민호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남편의 상사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웠는데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민호 씨는 정말 청소 일만 하고 있는 건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민호가 단순한 청소부는 아닙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며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 씨도 모르셨군요. 민호의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민호는 저희 회사의 후계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건 회사를 제대로 이어받기 위한 과정이에요.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후계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입니다. 민호는 그 회사를 이어받을 아들이에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청소부가 실제로는 대기업 후계자였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럼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이였어요. 아버지 돈으로 편하게 살기를 거부했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바로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현장의 삶을 직접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삶을 배운다는 게. 순자가 말끝을 흐렸어요.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려면 밑바닥부터 알아야 한다는 게 민호 생각이에요. 민호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3년째 여러 현장을 돌며 일하고 있습니다. 태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민호 씨가 청소 일을 하는 건 일종의 후계자의 인성 수련 과정이죠. 민호의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호는 진짜 청소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자는 이 모든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호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후계자로서의 수련 과정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순자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민호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순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이 민호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반면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요.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는 민호 씨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가 남편을 놀라며 바라봤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따지듯 물었어요. 당신과 지연이가 진심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태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위나 돈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순자는 남편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태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내와 딸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다려준 거였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죠. 그럼 당신은 처음부터 민호 씨를 찬성했던 거예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무엇보다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태수를 고맙다는 듯 바라봤어요. 태수 씨 마음 덕분에 민호가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순자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부유한 집안의 후계자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현장에서 배우려는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지연은 그런 민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사랑했고 태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가족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였습니다. 반면 자신만 겉모습에 매몰되어 편견으로 가득 찬 판단을 한 거였어요. 회장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민호 씨와 지연이가. 아니에요, 사모님. 민호의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부모 마음이니 당연히 딸이 걱정되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아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순자는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호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며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네요. 순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도 지연 양 같은 순수한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순자는 이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라는 것을요. 민호는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는데 자신만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태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지연이한테 사과하고 민호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딸과 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것이었어요. 민호의 아버지의 설명이 끝난 후 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부가 실제로는 대기업 후계자였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과 민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민호의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호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왜 여기에? 민호의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연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 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순자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호 씨가 청소부라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지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뭘 숨겼다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어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야. 청소 일은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어. 지연은 잠시 멍하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고 겸손했구나. 그래서 힘든 일도 불평 없이 했구나. 순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민호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현장에서 배우려는 훌륭한 청년이었던 거였어요. 반면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서도 저를 받아줄 수 있을까 하고요. 진짜 모습? 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위나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숨기고 지연이를 만났어요. 지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시험한 거야? 아니야, 지연아. 민호가 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시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고 싶었던 거야. 너를 만나면서 확신했어. 너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걸.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는 분노와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민호 씨,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가요? 순자가 따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지연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 신분을 알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민호 오빠가 청소부든 회사 후계자든 상관없어요. 오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한 거라고요. 순자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지연은 정말로 민호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했던 거였어요. 반면 자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고요. 지연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저를 실망시켰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호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직업만 보고 판단하셨잖아요. 순자는 딸의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민호의 인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청소부라는 직업만 보고 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민호 오빠는 부자였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체면과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자신만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를 거부하신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한 걸음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라도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체면과 자존심 사이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봤구나.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순자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순자는 민호와 지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연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엄마도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순자는 딸을 안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축복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호의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거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이 이제야 진실한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생 체면과 자존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이 아니라 딸의 행복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족이 준비한 것이었지만 순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이 이런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의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까지. 그동안 순자가 체면 때문에 신경 쓰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순자 언니, 사위가 정말 잘생겼네요. 과일 가게 사장 아내가 말했어요. 그것보다 마음씨가 좋은 아이예요. 순자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위의 직업이나 집안 자랑을 늘어놓았을 텐데 이제는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지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가자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어때요? 지연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연아, 정말 행복하겠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순자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거의 망칠 뻔했던 딸의 행복을 이제는 온전히 축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신랑석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진가를 알 수 있었거든요.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지연이 순자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태수가 딸의 다른 쪽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가족 셋이 함께 걷는 모습에 하객들에게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 역시 행복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실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예식이 진행되면서 순자의 마음은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목사님의 주례사를 들으며 결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결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사랑의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연아, 나는 너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너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줬어. 앞으로 평생 너를 지키고 사랑하겠어.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민호야, 나도 너 때문에 진짜 사랑을 배웠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어. 평생 너와 함께 할게.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예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어머니의 인사말 시간을 안내했거든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조용해지며 순자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 순자입니다. 순자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딸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나는 체면 때문에 소중한 걸 놓칠 뻔했습니다. 하객들이 순자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직업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순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을요. 하객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민호야. 순자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려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너를 우리 지연이가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사위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순자가 딸을 바라봤어요. 너는 정말 순수한 아이구나.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법을 엄마보다 먼저 알았어. 엄마가 너에게 배웠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와 지연이 손을 잡았을 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해라. 내가 진심으로 원한 사랑이라면 이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순간 예식장은 뜨거운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객들 모두가 감동받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며 살겠다고, 체면보다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태수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순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야 진짜 우리 순자 같아.